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제멋대로 지하 통로로 들어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서가 형편없다, 조사 영상 녹취록을 뽑아달라 하면서 조서 날인을 끝까지 거부했다죠. 나올 때조차 지하 통로를 고집하다 특검에 제지당하는 모습은 책임을 피하고 권력만 쫓아온 그의 행태를 잘 보여줍니다. 계엄 당일 검사 파견 지시, 출국 금지팀 대기, 수용 공간 확보 등 누구보다 신속하고 치밀하게 움직인 핵심 인물이 바로 박성재입니다. 그런데도 통상 업무였다, 특검법은 위헌이다라는 궤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박성재 구속이 임박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많이 늦었습니다만 역사는 뚜벅뚜벅 올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9월 25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네, 박영식 시사 에디터,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님, 정평우 민주당 광주시당 청년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새벽에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리 회의 주제 유엔 요거 보고 또 국뽕에 차서 여러분 어떠셨는지 에디터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이따 저희가 그 영상도 좀 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한국 대통령 최초로 안보리 회의를 주재했다라는 데 의미를 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주제가 사실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는 그 AI 관련된 주제였고, 뭐 이제 또 유엔에서 하는 회의인 만큼 뭐 국제 평화, 국제 안보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대통령께서 늘 강조했던 주제, 또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맞는 발언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제도 잠깐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유엔 기조연설에 와가지고 유엔 니네 때문에 내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과는 다르게 항상 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또 그리고 다자 외교 무대이기 때문에 유엔이라는 이 무대의 특성을 잘 살리는 대통령의 주제 선정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국제적인 뭐 유명 인사들의 평가도 좀 오늘 찾아보니까 굉장히 좀 후하게 했더라고요. 뭐 유엔 사무총장도 한국 정부의 정책이 유엔의 방향과 맞다라는 식의 그런 반응을 보여주면서 대통령의 접근은 현명한 접근이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고, 또 국제사회의 어떤 이 분열된 상황에서 균형 잡힌 목소리를 내주는 거에 대한 감사의 뜻을 또 표했다라고 하니까 뭐 유엔 사무총장이 이 정도로 얘기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일단 그렇게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대한민국이 뭐 AI나 국제 평화나 국제 안보에 대해서 실제 의제를 설정하고 이것을 리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국가라는 것을 대통령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건 아까 이제 뭐 우리 황현실 앵커께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뭐 국뽕이 차오른다 이런 표현 해주셨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로 나가서 활동하시는 거이니만큼 이전 정부와 더 이상 비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뭔가 새벽에 꼭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루어지지만 이것을 잠 못 이루고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게 뉴스가 되지 않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나가서 실수할까 두려워하고 나갈 때마다 또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그런 잠 못 이루는 밤과는 다르게 대통령의 뭐 기조연설이나 대통령의 회의 주제가 기다려지는 새벽, 좀 다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닌 국민주권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새벽에 진행이 됐던 안보리 회의 주제 모습,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요. 그거 보고 올까요, 그러면? 아니 원래 보고 그럼 저한테 물어봐 주시죠. 저만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안에서 좀 대화를 하고 들어가지. 왜 갑자기 쏙 들어가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대화 가능하죠 또. 그러죠. 왜 두 명 저한테만 얘기하고 관람객이야 관람객. 지금 뭐 이렇게 박영식 딱 관람객. 에디터님 사실 지각할 뻔했거든요. 지각했어야 제가 뭔가 페널티를 하는데 딱 맞춰서 들어오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페널티도 못 하고. 이거는 이제 가짜 뉴스죠. 이건 모함입니다. 1분 전에 왔어요. 딱 맞춘 건 아니에요. 모함이죠. 훨씬 전에 왔어요. 훨씬 전에 왔죠. 훨씬 한 2분 전에 왔어요. 다행히. 그럼 영상 보고 와도 되겠죠, 에디터님? 그렇죠. 보고 오겠습니다.
세 분 말씀을 듣다 보니 현재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라고 하던 제프리 힌튼 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앞에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AI를 잘 활용한다면 저성장, 고물가 같은 난제를 해결해서 새로운 번영의 길을 열어내고 의료, 식량, 교육 등 여러 문제에 해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채 끌려간다면 극심한 기술 격차가 철의 장막을 능가하는 실리콘 장막으로 작동해서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주도하는 길에 앞장설 것입니다. APEC 의장국으로서 인공지능의 혁신이 인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무엇보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AI 기본사회, 모두의 AI가 새로운 시대의 뉴 노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캐대헌의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다. 아, 너무 멋졌어요. 이 멘트도.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국가 위상이 정상화됐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제 최초로 지금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들죠?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이게 우리나라가 정상으로 복귀를 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었고 1호 영업사원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전 윤석열이 자신 스스로가 1호 영업사원이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놀면서 뭔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조지아 노래를 부르고 결국에는 엄청난 이 우리 노동자들의 어떤 피해를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게 돌아가거나 국민들을 속이려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이번 장면을 보면서 좀 같이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강조했던 게 AI를 통해서 불평등이나 불균형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나갈 이 상황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신 점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 상황 자체를 좀 리드해 나가겠다라고 하고 사실 우리 장사도 꽤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에이펙에 바로 연결을 해버렸잖아요. 네. 에이펙에서 AI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AI 회의였기 때문에 그것을 에이펙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이것들을 연장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에서 이 연결도 굉장히 이게 스무스하게 됐다, 부드럽게 됐다.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AI 관련된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투자나 앞으로의 협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따리를 좀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예, 네. 1타 3피가 아니라 1타 한 100피 따낸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토익 끝나고 나서 미국 재무부 장관도 만나서 긍정적인 답변을 또 받았거든요. 관세 협상 관련해서. 맞습니다. 예, 왜 이렇게 잘하지? 그 내용 앞에 에디터님하고 그 최고님께서 설명해 주다시피 저는 이걸 좀 한 줄로 정리를 하고 싶은 게 국무회의를 통해서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지고 금메달을 좀 딴 느낌이었어요. 적당하다, 네. 적절하다. 그리고 올림픽? 네, 가장 익숙하고 뭔가 낯이 익었다라는 표현은 사실 주변의 환경 모습만 좀 바뀌었지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아젠다, 그래서 진행하려고 했던 의지 이런 것들은 뭐 장소의 구분 없이 본인의 의지가 딱 정확하게 보이는 그런 회의 진행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일본과 우리나라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에 대해서 미국 재무부 장관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면서 또 공감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럼 관세 협상은 좀 잘 될 거라고 봐야 되나요, 에디터님? 어떻게 그래서 제가 원문을 다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베센트 장관의 표현은 그냥 원론적인 접근이라고 보고요. 이제 그래요? 상호 협력하고 노력해야 뭐 이런 얘기가 좀 담긴 거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실제 일본과 한국에 대한 뭐 구분을 실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한국과 일본이 당연히 경제 규모도 다르고 그리고 이 어떤 방식이라는 것도 그 일본이 지출할 수 있는 어떤 방식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은 좀 차이를 둬야 되고 그리고 실제 일본은 지금 일본 근로자들이
한국 근로자들이 받았던 이런 인권 탄압이라는 걸 당해본 적도 없거니와 그리고 한미 통화 스와프도 일본의 형제 스와프가 가능한데 우리는 스와프가 되지 않는 국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노력도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대통령께서 강조하셨기 때문에 미국 측이 이걸 어느 정도 이제 고려해 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근데 또 이것과는 또 다르게 이 국무총리가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좀 더 강경한 입장이었거든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경우에는 한미 스와프를 해주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좀 강경한 입장이었다라든지 비자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의 어떤 협상 진전이 어렵다. 이제 이런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미국 쪽이 판단을 할 것 같고요. 베센트 장관은 이렇게 뭐 재무장관이니까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굉장히 그 유명한 사람 한 명 있잖아요. 베센트 장관 말고 상무장관이었나? 예, 그 양반은 좀 아무도 몰라 지금. 예, 그 양반 외국 이름이라 어려워. 다들. 네. 뭐였지? 네, 하워드 러트닉. 러트닉 러트닉 하워드 장관. 러트닉 장관 같은 결국에 경우에는 대통령이 말씀하시네요. 결론적으로는 더 강경한 입장이거든요. 예, 미국은 그쵸. 한국도 일본과 동일한 방식으로의 투자 형태 방식이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 나중에 투자금 상환 이후에도 90대 10으로 미국이 그 투자 이익을 다 환수해 간다. 이제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예. 이건 좀 의견 차이가 좁혀져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뭐 이게 어떤 역할 분담인지 모르겠으나 미국에게 순순히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견지한 것은 아주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새벽에 들려온 소식 중에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 재무부 장관 만나서 약간 그래도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이게 좀 안심이 되는 소식 중에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오늘 밤에는 뉴욕 월가에서 한국 투자 설명회를 가져서 투자를 또 이끌어오겠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거든요. 좋은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럴 것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이게 안정적으로 일단 정권이 안정화됐고 민주주의 체계가 안정화됐고 그리고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권이 안정됨으로 인해서 흔들릴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뭐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판매하는 그 과정까지 정확히 납기일 같은 거 다 지킨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어쨌든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명확하게 좀 다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외환보유고가 4,200억 달러 정도인데 3,500억 불을 현금으로 내라고 하면 실제로 대통령께서 가시기 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IMF 올 수도 있다. 네. 구제금융 받아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외환보유고가 그대로 그냥 다 흘러가면 안 되니까 실제로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한국의 상황 자체를 설명하고 이것은 단순히 똑같이 볼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달리 판단을 해줘야지 이것을 우리가 동맹인데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것도 이해를 좀 구하는 거죠 우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비자 문제에 관해서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이것은 이대로 비자 문제가 해결되면 진전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이건 우리의 뭐 의지 표현일 수도 있겠으나 이게 중의적인 거예요. 실제로는 비자를 내주지 않는데 어떻게 일이 진척이 맞아요. 되겠습니까? 예.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 선에서 국무총리께서 그 발언을 하신 것이고 3,500억 불 투자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빠진 거다 해가지고 야당에서 지금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사대주의적인 관점이라고 보는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상식적인 면에서 국무총리나 대통령께서 대응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그리고 우리의 현황을 그대로 알고 있어야 미국도 그런 판단하에 다시 재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코몽이 아빠님이 진로를 안 마시면서 세계 진로를 진두지휘하는 이잼 최고예요. 이상태님은 굉장히 바쁘신데 간신히 들어오셨나 봐요. 토마토 보려고 애썼네. 안녕하세요. 열일 하시는 토마토 응원합니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3일에는 블랙록 이제 방미했던 그 당일인데 블랙록 회장을 바로 만났었고요. 또 우즈베키스탄, 체코 정상, 뭐 오늘도 여러 가지 이탈리아 총리, 폴란드 대통령 다 이제 양자 정상 회담들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바쁜 경제 행보를 보이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본인을 영업 1호 사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러니까 그 외국에 나갔다 하면 일만 저질렀던 누군가 그 사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죠. 이게 근데 그 23일에 블랙록 그 레리 핑크 회장이죠. 그 만남
있어서 38조 원 정도의 규모의 투자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 투자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이게 세계적인 투자 회사의 투자는 단순한 투자로만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아까 이거 이동학 최고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경제가 안정화가 되고 있고 미래지향적인 가치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투자 회사들의 이 그 기본적인 투자 심리가 뭐냐면 이미 성장을 했거나 이미 투자의 가치가 없는 데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미래 거시적으로 투자가 가능하거나 안정성이 확보가 됐을 때 투자라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블랙록 CEO를 만났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 앞으로 그 IR 투자 서밋에 관련돼 있는 한국 경제 설명회에서도 또한 투자를 받는다고 하면 이건 단순한 투자의 의미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경제가 안정화를 이루고 있고 그다음 미래지향적인 뭔가 사업적 가치 그다음 국제적인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좀 그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 방문에 이렇게 여러 투자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얻어오는 정도인데 영업사원 1호라고 자신을 평가를 했던 윤석열은 가져온 게 없잖아요. 영업 실적이 없잖아요, 거의. 글쎄 이게 당장 좀 씁쓸한 거는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추가적인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된 이 사실상의 노예 계약을 넘어선 평생 계약이 보도된 적이 있잖아요. 체코 원전. 네, 체코 원전 관련된 건데 이제 이거가 보도되고 나서 느꼈던 것은 정말 그 윤석열 씨가 해외에 나가서 영업사원으로서 세일즈를 해서 성과를 낸 것은 무엇이었을까 일단 거기에 의구심이 아니라 정말 탄식만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있었던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맞아요. 예, 그 1,300억이라는 우리 국가 예산을 쓰고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우리 정부가 다 인정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과거 정부에 공과 과가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 예, 근데 공이 없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저는 공이 공이죠 뭐. 최대한 빌공. 네. 최대한 뭔가 이제 공이라도 있으면 한번 윤석열 정부가 과거에 이런 해외 세일즈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어떠한 흔적이라도 남겼는가? 죄송하네요, 없네요. 예. 아니 그 1호기에다가 술만 퍼날랐다고 볼 수 있죠, 뭐. 한 짝씩 들고 나갔다 그러고. 대통령 중에 주량은 1등일 겁니다. 예. 근데 이따만한 침대 가지고 그러니까요. 다니고. 대기업 예, 명품 총수들 쇼핑하고. 모시고 가가지고 거기서 소폭 양폭이라 그러나요? 네. 양폭 겁내 모시고 다 뭐 이렇게 개우게 하고 예. 아 입에 담기도 좀 개우- 거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웠대요, 진짜 이렇게. 씁쓸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뭔가 설거지를 한다는 느낌은 절대 안 드는데 이제 다만 이전 정부에서 뭔가 경제 자체를 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던 여러 이제 종합 지수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증시면 증시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런 것들도 사실상 회복 정상화하는 단계이고 이 이후의 상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그 국제 정상들을 만나서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첫 걸음을 뗀 거니까 이 이후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뭐 이탈리아 정상도 대통령께 자신의 딸이 케이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또 어필을 하면서 국빈으로 모시고 싶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국제 무대에 새롭게 또 신고식을 하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봐서 뭐 여기에서 실제로 어떤 그 이 다자외교 무대에서 실제적인 계약을 했다라고는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안면도 텄고 서로 간에 어떤 좋은 첫인상을 남겼다라고 한다면 이후에는 정말 비즈니스 우리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실적을 쌓을 수 있는 대통령의 그런 기술들을 좀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출발이 좋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